전문의와 함께하는 2024년 알레르기 질환 온라인 학부모 교육. 알레르기 걱정 없는 밝고 건강한 세상을 바라며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주제로 강원대학교 병원 피부과 허영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병원 피부과 허영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전반적인 정보를 좀 공유를 해 드리고, 그리고 진료실에서 좀 궁금하셨지만 이제 물어보시거나 또 지내다 보면 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새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피부에 조금만 뭐가 생겨도 아토피가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진짜 아토피인지 먼저 감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토피가 있는 이제 아기들은 보통 2-3 개월에 이렇게 "얼굴에 태열이 있어요." 이렇게 간호사분이나 뭐 주변에서 "태열이 있네 아기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5세 전후로 반 정도의 어린이에서는 이제 호전이 되지만, 요즘에는 사춘기나 성인에게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에 아토피라고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아토피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들은 이런 기준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소견에서 2가지 이상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소견에서 한 4가지 정도가 충족이 되면은 이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일단은 좀 가려워야 되고, 그리고 애기들은 이제 얼굴이나 몸통이나 팔다리 좀 바깥쪽에 병변이 좀 있고, 나이가 좀 들면은 굽히는 부분으로 병변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얘네가 이제 세트예요. 그래서 하나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 2개가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렸을 때는 아토피 피부염만 있다가 나중에 천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토피 질환의 과거력이나 혹시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오면 "엄마 아빠는 아토피나 천식, 비염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소견으로는 건조증, 눈, 입술, 귀, 두피, 손발 요런 데 피부염이 있는지, 또 바늘로 이제 찔러서 알레르기 요인을 알아보는 검사가 있는데 요런 거에 양성이 나온다든지, 피 검사에서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수치가 높아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왜 생기나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시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좀 강력하고,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 알레르기,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 외에 이제 춥고 건조한 기후나 감염 예방 주사, 항생제, 또 개인 위생이 너무 철저한 경우, 모유 수유했는지,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딱 하나 교정을 한다고 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가족력인데, 부모 중 한 사람이 아토피 질환이 있는 경우 어 반수에서 아이의 반수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두 명 다 아토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80%까지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좀 알레르기의 비중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하시는데 천식이나 비염과는 다르게 아토피 피부염에서 알레르기 역할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원인 물질로는 아기 때는 이제 음식, 조금 크면 뭐 진먼지 진드기, 어른이 되면은 진드기, 꽃가루 때문에 악화되거나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보통 아토피 환자에서 피 검사를 하면은 100명 중에 80명은 양성을 보이는 물질이 나옵니다.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뭐 돼지고기라든지. 그치만은 임상 증상과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제한을 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원인으로 피부 장벽에 이상이 있겠습니다. 보통은 선천적으로 피부 장벽이 살짝 좀 약한 상태로 이제 태어납니다. 피부의 각질층, 우리가 뭐 때밀면 나오는 그런 부분이 피부에선 굉장히 중요해서 때를 절대 밀면 안 된다고 피부과 의사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세포들이 그런 각질층에 있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유수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치만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잘 생성되지가 않아서 좀 건조하고 거칠고 좀 수분이 많이 증발해서 잘 좀 배리어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원이나 세균이 피부 흡수가 잘 되게 되고 그런 면역 반응이 생기고 또 간지러우면 또 긁고 약간 악순환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정상 피부인 경우에는 이렇게 항원이나 바이러스가 잘 침투를 못하고 그리고 수분이 잘 가둬진 상태로 있는데 여기 각질층이 망가지면은 수분이 이제 날아가고 간지럽고 그러면은 항원이 침입이 잘 되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임상 증상을 보면은 아기 때는 요렇게 볼에 많이 생기고 크면은 인제 접히는 부위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인제 사실 이미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원칙으로는 악화 요인을 제거해야 되고 또 적절한 수분 공급이 돼야 되고 또 가려움증과 피부염을 감소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악화 요인은 뭐가 있는가? 피부 건조가 제일 큰데 만들어지는 피부 건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이제 목욕탕에서 노는 걸 좋아하니까 좀 오래 상에서 논다든지 또 비누를 좀 적절하지 못한 걸 사용한다든지 날이 건조한 경우 그리고 접촉하는 물질 중에는 특히 이제 이 아이들은 좀 면 옷을 여러 겹 겹쳐 있는 게 좋은데 좀 날이 너무 춥거나 그래서 좀 모직 옷을 입힌다든지 직물이 좀 거칠다든지 그리고 세제를 좀 두세 번 정도 헹궈서 사실은 입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또 너무 덥거나 또 사우나 가면은 당연히 인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죠. 그리고 스팀을 또 과도하게 또 과도한 운동을 해서 땀이 많이 나서 그게 인제 몸에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자극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장벽이 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감염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인제 알레르기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항원에 감작이 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진먼지 진드기. 예 진먼지 진드기는 인제 침구
매트리스, 소파 이런 데 인제 살면서 사람이 인제 각질을 인제 떨어뜨리는데, 각질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비정상은 아니고 누구나 인제 각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야지 인제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되니까 이거를 인제 먹고 사는 애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죽어서 가루가 날려서 이제 흡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인제 알레르겐 항원으로 작용을 해서 알레르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 마찬가지로 개나 고양이 털 같은 경우가 있고, 꽃가루, 곰팡이, 바퀴벌레 이것들도 이것 자체라기보다는 이것들이 인제 날려서 흡입을 하게 되면은 항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 개, 고양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애기처럼 키우는데 침대나 소파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환기를 좀 잘하고 가습기도 좀 매일 청소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떤 도구를 통해서 수치를 재지 못했을 뿐이지, 아이들이 인제 고3 때 되게 심해지고 대학 가면 되게 좋아져요 또. 그러다가 인제 좀 커서 인제 취업하게 돼 가지고 뭐 어디 학원 다니고 뭐 면접 보러 다니면 또 확 나빠지고, 또 취업해서 또 얼마간 괜찮다가 또 취업에 의한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그때 또 나빠지고, 잠 못 자고 그럼 나빠지고, 술 마시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악화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도 좀 조절을 잘 해 줘야 되는 그런 민감한 체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물 알레르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염이나 천식보다는 조금 덜 우리가 신경을 써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이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40에서 80% 까지고,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어린아이들, 이 2살 이하 아이들한테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흔한 항원으로는 우유, 달걀, 콩, 땅콩, 밀, 생선, 메밀 등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검사에서 양성일 뿐이지 실제로 이게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실내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적절한 온도 20 에서 25 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살짝 좀 썰렁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따뜻한 것보다는 좀 시원하게 해 주시는 게 좋고, 의복은 면 옷을 조금 헐렁하게 여러 겹 겹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관리는 이제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레르기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바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캡이라는 확진 검사를 통해서 정말 양성인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식단 일지를 좀 작성을 합니다. 진짜 이 양성이 나온 음식을 먹고 그날 밤이나 그다음 날 나빠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인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짜 그것만 먹어 보고, 그래서 진짜 나빠지면 인제 제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에 인제 손발톱 관리. 손발톱 관리가 의외로 중요한데, 손톱, 발톱 끝에 세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청소년이 되면 아이들이 인제 그걸 길게 인제 많이 기르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인제 긁으면 피부 장벽이 망가진데 인제 세균을 막 우리가 막 심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저항이 좀 있더라도 손발톱을 좀 짧고 좀 부드럽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샤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10분 정도 담그는 입욕은 괜찮습니다. 근데 아기가 인제 목욕탕에서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 뭐 20-30 분씩 놀면은 오히려 수분 소실이 인제 크기 때문에 좀 짧게 하는 것이 좋고요. 나오자마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인제 당연히 때를 밀면 안 되죠. 우리 각질층에서 중요한 유수분을 만드니까. 그리고 샤워할 때 아토피용이나 약산성 비누를 인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인제 보습제를 바르는 게 중요한 게, 나오자마자는 쪼끔 촉촉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보습제 유분 성분이 그 수분을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걸 막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혹은 욕실에 그냥 보습제를 놔두고 물기를 닦자마자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이상 도포를 하는 것이 좋고, 증상이 있고 좀 간지러운 날은 하루에 4, 5회 충분한 양을 도포를 해야 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양을 충분히 바른다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우 내가 너무 많이 바르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발라주시고, 또 특히 수영이나 목욕 마친 후 3분 이내에 도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거는 인제 지금까지 인제 병원에 인제 갔다 하면 일단 스테로이드를 바르게 되고, 그거를 계속 바르다 보니까 뭔가 좀 피부가 얇아지고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또 끊으면 또 나빠지죠. 그래서 또 병원에 가면은 또 스테로이드 연고를 주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제 오늘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것은, 처음에는 인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시작을 해서 증상이 인제 좋아지면은 강도를 낮추고 빈도를 좀 적게 한 다음에 유지요법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제 국소 면역 조절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인제 한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엘리델 프로토픽 같은 연고가 있습니다. 국소 면역 조절제는 이제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을 이용한 이제 새로운 약제고, 처음에는 조금 따갑고 간지러운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계속 바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고들을 굉장히 좀 오래 유지를 해서 재발을 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치료 목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고 바르는 방법, 얼마나 발라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핑거 팁 유니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게 검지 손가락인데 여기 한 마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짠 양이 1 유니트라고 보면 이게 0.5 g입니다. 0.5 g은 손바닥 2개를 바를 수 있어요. 얼굴도 다 못 바르는 정도죠. 그래서 만약에 10mg 튜브 1개면 약 40개 정도 손바닥 넓이를 바를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 5개, 이거는 인제 한 몸통의 반 정도만 마 병변이 있는 경우 이 튜브 1개를 일 주일이면 다 써야 되는데, 제가 몇 개를 드려도 항상 남아요. 그러면 이 환자가 충분한 양을 바르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구글 같은 데 찾아보시면 핑거팁 유니트 이렇게 쳐 보시면은 어른 아이가 어느 정도 발라야 되는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어른은 얼굴과 목을 바르는데 2와 2분의 1 핑거팁 유니트가 필요하고, 몸통은 앞뒤 다 바르려면 14 핑거팁 유니트가 필요하고, 한 팔이면 3, 한 손이면 1, 한 다리면 6, 한 발이면 2개. 이만큼을 써야 이 연고에 기대되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애기들, 애기들은 나이에 따라서 인제 몸 크기가 인제 많이 달라지니까, 만약에 6에서 10 세면 얼굴과 목은 2 유니트, 한 팔이 2와 2분의 1, 한 다리는 4와 2분의 1. 몸통의 한쪽은 3과 2분의 1 이니까 양쪽 다 바르려면은 8과 2분의 1이 필요하다. 요런 거를 알고 계셔서 이거를 일일이 다 짜지 않더라도, 다 짜서 이 확인을 해 보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은 양으로 알고 계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한 유니트를 짜봐서 손바닥에 한번 발라 보시고 '아 이 정도 느낌이어야 정말 많이 바르고 잘 바른 거구나.'라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의 가이드라인은 심한 홍반이 발생해서 가려워요. 그럼 국소 스테로이드를 며칠 바릅니다. 증상이 좋아지면 국소 면역 조절제를 바릅니다. 이때는 증상이 없어도 좀 규칙적으로 바르는 게 좋아요. 얼마나 규칙적으로 바르나. 처음에는 매일 아침 저녁 바르다가 점점 줄여서 이틀에 한 번은 계속 바르시라고 합니다. 이게 삶의 질에 훨씬 좋아요. 이게 귀찮아서 좀 미루면 또 안 좋아지고, 그럼 다시 스테로이드 발랐다가 끊었다가
또 안 좋아져서 약을 먹고 하는 것보다는 국소 면역 조절제를 레귤라하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인제 병원에서 실시하는 인제 치료들이 인제 많이 있습니다. 네. 광선 치료라는 거가 있는데 311 나노미터 하나만 인제 나오는 인제 기계죠. 어린이도 쓸 수 있고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고 염증과 가려움증을 줄이고 그 외에 인제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라고 불리는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인제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하나씩 인제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약제 효과는 인제 일반적인 약품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올루미언트라든지 린버크라는 먹는 약이 있고 주사는 듀피젠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 이러한 약제는 어 3 개월에서 6 개월 이상 면역 억제제를 꾸준히 복용했지만 중증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검게 변한 피부 색깔이 돌아올 수 있는지, 증상이 호전되었다면 피부 레이저를 고려할 수 있는지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어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여학생들이나 이제 그런 학생들이 오면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사실. 이 간지럽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색깔을 이거 언제 돌아오나 이걸 제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피부가 검게 변한 거는 염증이 있다가 좋아지면은 색깔이 검어집니다. 우리가 모기 물렸을 때도 막 계속 긁다가 증상이 인제 좋아지고 가려움증이 없어져도 색소 침착이 남는 것처럼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고, 염증 후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염증이 없는 상태로 6 에서 1년 정도 있으면은 인제 돌아오는데,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게 완치 개념이 아니고 계속 들락날락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좋아질 겨를이 인제 없는 게 인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유지 치료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호전되었다. 6 개월 정도 지났고 증상이 아무 데도 없고 피부가 좀 거무칙칙해. 그러면은 레이저 치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인제 엔디야그 레이저라든지 이런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이 실제 정말 내가 염증이 앞으로 안 생기는지 이거 좀 판단을 하시는 거는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토피 피부염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 바르고 있는데 병변이 좋아져도 지속해서 발라야 하는 최소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제 아까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서 증상이 호전되면 면역 조절제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 피부 증상이 좋아지면 환자가 판단하에 그만 발라도 되는가. 예, 보통 인제 한 일 주일 정도 바르고 증상이 좋아지면은 저는 인제 아침에는 면역 조절제, 자기 전에는 스테로이드로 쪼끔 유지를 하다가 정말 증상이 없이 잘 조절이 되면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끊고 면역 조절제를 하루에 2번 바르다가 또 한두 달 증상이 전혀 없이 진짜 괜찮으면 하루에 1번, 이틀에 1번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좀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판단해서 그만 발라도 되는지, 스테로이드 연고를 그만 바르면 재발 거의 무조건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 가지고 연고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피부가 두꺼워진 후 더워도 해당 부위에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피부가 두꺼워지면 모공도 막히나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은 인제 모공에 문제가 생기는 인제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제 염증이 있으니까 모공의 기능이 인제 약화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인제 피부를 굉장히 긁고 그런 환자들의 조직 검사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피부가 두꺼워져 있어서 모공의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죠. 기능이 염증 때문에 떨어지고 형태도 변하는 두 가지 경로로 땀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제 형태가 변한 경우에 만약에 인제 예를 들면 우리가 제모 레이저를 해서 이제 모공을 없앴는데 그거를 다시 만든다.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제 모공도 변형이 된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주 슬프게만 생각하실 건 아닌데 땀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땀이 안 나는 것 자체가 뭐 엄청 나쁜 일이라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연수기 필터를 포함한 샤워 필통 사용이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이 되나요?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인제 그 국토가 좁고 그 지역마다 그 수돗물의 질 차이가 그렇게 확연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인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질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염산이 많은 지역도 있고 또 석회가 많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 그런 경우에 연수기 필터가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심할 때 4-5회 보습제. 그렇죠. 그럼 목욕하지 않아도 하루에 중간중간에 꼭 바르셔야 돼요. 샤워하고 바르는 게 아니라 샤워하지 않는 중에도 중간중간에 인제 발라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에 2번 바르세요 그러면 아침 저녁 샤워하시면 안 되고 한 번 샤워하시는데 아침에도 바르고 자기 전에도 바르는 거죠. 또 긁어서 진물 나고 상처 있는 부위에도 보습제를 발라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제 너무 따갑다. 그러면 이 보습제를 발라서 너무 따갑다 그러면은 일단 연고를 며칠 듬뿍 바르고 증상이 인제 좋아지면 그때부터 바르셔도 되고요. 국소 면역 조절제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이거는 전문 의약품으로 병원에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 엉덩이 아랫부분 긁어서 착색이 되더니 연고 도포하고 괜찮아졌다 다시 긁기를 반복합니다. 최근에는 무릎 뒤쪽도 그렇고 진물까지 나는 정도는 아니고 붉어졌다 긁어서 착색이 말씀으로 들어서는 아토피인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아빠네 가족력이나 또 다른 데 피부염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계속 재발하고 발생하는 부위도 그렇고 아토피 피부염으로 생각은 됩니다. 수영장 가고 싶어 하는 아이. 요금 덜 긁고 피부도 많이 좋아졌는데 수영장 다니면 피부 자극이 되어 또 피부가 안 좋아질까 걱정됩니다. 수영장은 염산이 많이 염소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근데 수영을 굉장히 하고 싶은 아이를 아토피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는 좀 안 좋잖아요. 네 그 뭐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나오자마자 비누로 싹 씻기고 보습제를 엄청 신경 써서 발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닭살처럼 오돌도돌한 피부 이거는 인제 보통 모공 각화증이라는 건데 아토피 있는 아이들에게 많이 있어요. 아토피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유전적인 질환이고 요거는 관리를 한다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증상이 뭐 간지럽거나 뭐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목욕을 매일 시켜야 한다, 자주 안 시키는 게 좋다. 네.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목욕을 매일 하는 것보다는 샤워를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샤워를 매일 하는 거는 괜찮아요. 특히 인제 여름에 땀이 피부에 오래 묻어 있으면 그게 자극원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아토피라서 뭐 2-3 일에 한 번씩 샤워를 시키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차라리 매일 해서 땀이 피부에 오래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얼굴엔 보송 크림, 몸에 아드반탄 바르라고 처방받았는데 몸과 얼굴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아토피 연고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역 조절제는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조금 피부가 얇고
몸통은 좋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흡수되는 정도에 따라 강도를 다르게 처방을 하시지만 인제 면역 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바르시면 됩니다.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요즘 매일 긁고 낮에는 의식해서 그런지 긁는 횟수가 적은데 잘 때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많이 긁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긁는다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정말 가려워서 긁는 거고 낮에는 인제 활동을 하느라고 가려운 거를 잊고 있다가 밤에는 인제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더 인제 뇌에서 간지러움증을 잘 느끼기 때문에 원래 밤에 더 간지럽고 더 긁습니다. 그래서 A가 습관이 돼서 긁는 건 아니에요. 가려워서 긁는 거지. 또 아이가 4-5세 때 아토피 때문에 주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주사 맞고 한동안 계속 긁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 1 학년인데 그 주사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주사를 맞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제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셨다면 그 효과는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몇 주면 소실됩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주사는 하루 이틀이면 효과가 소실되고요. 그래서 웬만큼 심하지 않는 이상은 그 주사를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아토피는 없는데 쌈장을 먹으면 입주위가 빨갛게 아토피처럼 올라와서 이틀 정도 가더라고요. 콩이나 두부는 괜찮고 네. 우리 집 아이는 어렸을 때 토마토 소스를 먹으면 입이 인제 빨개졌는데 이거는 인제 아이 피부에 좀 자극이 돼서 그래요. 크면 괜찮아집니다. 이 쌈장을 좀 끊었다가 증상이 그 한 초등학생쯤 되면은 아마 괜찮아질 거예요. 보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다 씻기고 발라줘야 되는 아니요. 안 씻기고 그냥 발라주시면 됩니다. 샤워는 하루에 한 번 땀이 많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애가 막 젖어 있어. 그러면은 인제 한 번 더 씻겨 주셔도 되지만은 인제 안 씻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새선화가 심해져서 손가락이 구부리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야 되겠죠. 네. 그 태선화라는 것은 피부를 너무 오래 긁어 가지고 굉장히 두꺼워진 건데 이 두꺼워진 게 상당히 납작해질 때까지 계속 가려워요. 그러니까는 병원에 오셔서 요거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엄마인 제가 아토피가 있고 아이 둘이 있는데 다 아토피 있습니다. 모기 물리면 심하게 붓습니다. 같이 유지되기도 하나요? 어 아 모기 물리면 막 붓고 진물 나고 막 몇 주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인제 모기 침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거고 아토피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2세 딸아이는 머리를 많이 긁습니다. 머리에도 스테로이드를 발라 줘야 될까요? 2 세의 딸아이. 아토피로 인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피부에 습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토피고 증상이 인제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발라 줍니다. 그리고 전용 샴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면 더 나을 것 같고. 아이가 눈을 자주 비벼요. 프로토픽 눈주위 발라도 되나요? 다른 국소 조절제 말씀하신 거 더 약한 거라 그걸 발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인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르게 되는데 눈 주위에 발라도 됩니다. 눈에만 안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쪼끔 달라요, 반응이. 프로토픽 따가운 사람도 있고 엘리델 따가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2개 다 발라 보시고 자극감이 좀 덜한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둘 다 한 1-2주 좀 참고 바르다 보면은 따가운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쪼끔 유지 치료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의와 함께하는 알레르기 질환 온라인 학부모 교육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